오늘 주제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요. 세계 경제가 지난 30년,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뿌리부터 저는, 뿌리부터 이렇게 찾는, 성격입니다. 근데 지난 30년간 금융위기 전과 후로 나눠왔을 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가계부채 주도로 경제를 운영했었어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들이요. 주로 그러니까 주로 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가계부채에 의존을 해가지고 경제를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걸 정부부채로 전환시켰을 뿐이에요. 정부부채로요. 사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주도로 경제 운영을 하게 됐던 원인, 그리고 그 결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 원인은 전혀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부채의 외형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계 경제에 그러니까는 세계 경제가 심각한 병에 들었는데 이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먼저 짚고 싶은데요.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IMF가 이번에 4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몇 가지 자료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장기간에 지난 3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세계의 그 부채의 변화를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기간은 뭐냐면 1990년 이후 1990년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탈냉전, 소위 우리가 89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동구권 체제가 붕괴되지고 그 결과로 소위 말해서 세계화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권 경제 블록, 그 다음에 자유주의 경제 블록으로 전혀 교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분리가 돼 있었죠. 그런데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되어지면서 사실 세계는 하나의 경제로 통합이 되어졌죠. 그래서 90년대 이후 시기를 우리가 세계화가 본격화된 시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세계화가 본격화된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 세계화를 주도했던 것은 물론 금융자본의 논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냉전 체제가 붕괴되어지면서 가속도가 붙게 되죠.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 자, 90년부터 지금 2007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는 2007년 그러니까 우리가까지 보게 되면은요, 저는 이제,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있는 건데, 그 국가의, 그러니까 한 나라의 부채를 우리가 얘기할 때, 가계 부문의 부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 부채인데, 비금융기업,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 없는 기업들. 왜냐면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즉, 은행이 돈놀이를 할 때 그 돈이라는 것은 대부분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고객의 예금은 돌려줘야 될 돈이라면서 은행의 부채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를 얘기할 때는 금융 관련 기업들은 부채는 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 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있는데, 이걸 합한 걸 가지고 한 나라 전체의 그러니까 부채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이걸 보게 되면은, 1990년에 한 167%였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요. 167%였었는데, 2007년에 한 195%. 195%니까는 거의 한 30% 가깝게, 30%포인트 가깝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30%포인트 가깝게 증가했는데 이거를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한 24%포인트를 증가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1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1990년부터 2007년 한 17년 기간 동안에 한
이 전 세계의 채무 증가의 한 88%를 가계부채가 주도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계부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계부채 주도의 경제 운영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를 봐봅시다. 금융위기 이후요. 2021년 통계는 아직 집계가 안 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통계를 냈어요. 2008년에 그러니까 한 199% 정도 했다가 2020년에 팬데믹으로 그러니까는 정부 부채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좀 막대기가 쭉 올라갔죠. 올라갔지만은 한 256%까지 약 그러니까 한 56%, 56, 7%포인트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전까지만 보더라도 한 28%포인트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이 부채를 주도했던 것이 어디였었습니까요? 기업, 정부였었습니다. 정부가 한 62%를 차지했어요. 정부가.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선진국가들이 금융회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이제 지출을 증가시켰죠. 그래서 62%나 차지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한 12, 13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세계의 이 부채 증가의 내용을 보면은 정부 부문이 주도를 했더라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가계가 증가하다가 가계부채가 주도를 하다가 정부 주도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예? 총 부채는 계속 증가를 해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GDP 대비이기 때문에 절대액이 아니라 GDP 대비이기 때문에 결국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채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채라는 것은 뭐냐? 미래소득을 당겨서 쓰는 거죠. 미래소득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래 자원을 당겨서 쓰는 거지요. 부채라는 것은 미래 상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가계는 그러니까 한 6% 미만으로 3%포인트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3%포인트 정도 증가를 안 했으니까는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24%포인트를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가계 부채 부분이 근데 한 3%였으니까는 가계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는 부채가 많이 억제가 된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이 한 정부 부문보다는 적지만은 정부 부문의 한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는 33%를 이 절대적으로는 한 19%포인트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선진국가들에서 기업이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대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업은 돈을 차입을 하게 되면 되게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되게 그러니까 차입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미국을 필두로 해서 많은 나라들의 영국을 필두로 해서 많은 나라들의 기업들이요.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빌려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주가 끌어올리기에 많이 씁니다. 주가 끌어올리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그러니까는 정부의 그러니까는 이 부채 증가가 그렇게 그러니까는 사실 모든 부분을 기업의 투자 증가로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키기는 좀 힘들다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의 그러니까 부채가 주도를 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예? 가계 부채는 어느 정도 억제가 됐지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평균의 모습입니다. 지난 30년간 동안에 금융위기 전과 후에 그러니까는 국면의 변화가요. 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